더불어민주당 과자의원입니다. 권 의원은 오늘 이미 초고령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영암군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경제 활동을 독려인 신중년 세대의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문제 해결 방안에 주목하고 제도적인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 의원 역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추진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거나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50대에서 60대의 신중년 세대 인구 유입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농업, 관광, 서비스업 등 지역 특화 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의 소비 주체가 되어 선순환 지역경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며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유입은 단순히 그 세대의 인구 늘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자녀가 왕래하며 영암군이 살만한 지역임을 알게 된다면 쉽게 부모 옆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홍보를 통해 또 다른 청년 인구 유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영암군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신중년 인구는 14,325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14,68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14,715명으로 전체 인구 51,958명의 28%, 경제활동 인구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신중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신중년을 위한 정책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40여 개의 지자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신중년 세대의 유입을 최선 정책으로 앞세우고 있는 지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신중년 유입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선점한다면 청년 도시와 함께 더불어 제2의 인생 출발 도시로 더 행복한 미래 영암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중년 세대의 인구 유입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생활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에 두고 있으며 이주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으며 영암군의 주거 인프라와 편의시설 또한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 세대의 장기적인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신중년 세대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중년 세대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원하며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즐기고자 하고 또한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 시골에서 개인 주택에 사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신중년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주거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신중년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주거단지 및 여가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인프라 개선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신중년 인구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녀들의 이주 적응입니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암군 내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외국어 교육 등을 강화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업, 관광, IT산업, 4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지원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 멘토링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력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지속 개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렴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신중년 세대의 인구 유입은 영암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영암형 신중년 유입 정책이 신중년 세대와 그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끈 성장 동력 세대이자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부양한 버팀목 세대인 신중년 세대 인구 유입 정책이 영암군이 직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첫걸음으로 신중년 세대와 그 자녀들이 우리 지역의 생활 인구가 되어 인구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신중년 세대의 인구 유입을 통해 영암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신중년 세대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행정국 소관부서의 기획감사과, 자치행정과, 인구 청년 정책과, 운정홍보과, 세무행정과, 민원소통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혜곤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4년 상반기 주요 군정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 청년 참여에서 부분에서 청년 분과회의 10명에서 11명 증언되거든요. 선정되는 것은 어떻게? 네, 저희가 11명 지원했는데요. 네. 응명들을 한 명씩 추가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 그렇어요? 예. 우리 국민들한테 이 시대분들이 상당히 도시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좀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좀 어떤 제도적으로 좀 문을 열어서 이 분과를 좀 풀면 어떨까? 예, 이분들이, 예,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총위원회 할 때 네. 자기 분과로 이제 또 청년들이 분과별로 또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쪽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좋습니다. 그래서 영암 국민들만 있어는 그 아이디어라든가 참여해서 그 부분이 좀 안 나오니까 여기에 정부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 좀 문 열어서 제도적 탄력적으로 좀 아이들을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분과회를 그런 위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2페이지 영암군 혁신위원회 운영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 마쳤습니까? 이번에 그 새로 위촉된 분들을 위촉하는 지금 분야별로 지금 위촉을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 다 마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혁신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혁신위원회는 분과가 총 이제 병렬을 제외하고 8개 분과인데요. 일반행정부터 해서 환경까지. 우리 국민들의 지금 분야별로의 생각이 저희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 수렴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회의만큼은 꼭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뭐 이렇게 1년에 2번 이렇게 하면 너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분과마다 그 회의를 자주 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올해 규정된 회의 숫자를 지키기보다는 더 다음 그 안건들을 발굴해가지고 예를 들자 저희 국도비 사업 발굴과도 연계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만이 아닌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자주 이런 회의를 열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기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산 승기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8달 이제 각 부처로 가지고 3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정부 부처에서 기재부로 지금 넘어간 상황. 넘어갔죠. 예. 그러면 각 부처에서 5월 말까지 기재부로 이제 편성이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부모님께 그걸 참 말씀 잘 하셨더라고요. 국토비를 확보도 말하고. 예. 가장 중요했다 4월 5일 아닙니까? 4월 5월 동안 이제 부처 설득과 내부하고 연계 부처 설득을 하고, 예. 그다음에 기재부에 이제 넘어가면 기재부 활동을. 그러죠. 기재부 활동을 좀 잘해가지고. 아니, 제가 서울소장 할 때는 그 PPT 만들어가지고 식과장들이 많이 오시고 했는데, 물론 이제 국토비 확보하기 쉽진 않아요. 그래도 군수님 뭐 지시를 하셨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아니, 그걸 좀 확보를 해라. 근데 이제 본인이 듣기로는 지금 도에서도 우리 양원 식과소장님 오시긴 오실 거예요. 근데 뭐 많은 게 없다고 해서 전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도 도부터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순기도 각 우리 식과소에 우리가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언제 하고 각 부처에서 언제 하고 도원들 언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참고적으로 한번 그 순기를 보내주시면 더 참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상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은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수입니다. 그 TP에 농촌 기본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사업비 예산액이 24억 2천만 원인데 이걸 준비해서 실행하려고 할 때 이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가요? 우리 군에는 어떠한 것들이 좀 맞는가 그런 이제 용역을 좀 실시를 해서 재원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자립마을이랄지 뭐 신망군에 같이 이제 햇볕연금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거기하고 연계되는 그런 면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재원 확보를 먼저 계획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준비를 해놓고 그때 가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공적 자원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건 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본수당을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확보하는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과 같이 그런 계획을 이게 용역도 용역이지만 또 우리 주무과나 집행부에서 용역에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의안도 발굴해서 제공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나는 군 면면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공대 행사 할 때는 경로단체까지 같이 했는데 이제 예산 준다고 해서 경로단체를 손에서 손의를 하고 공대단체를 빼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선물이나 식사는 그 돈에서 못 쓴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800만 원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 이제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500만 원 플러스 이제 그 경도잔치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제 경도잔치가 연배로 없었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제 5개 행사할 때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5개 행사에 예산이 좀 더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올해 처음에 이제 예산을 800으로 이제 반영해서 추진했는데 또 이제 그 예산을 이제 쓰는 데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그래서 5개 행사할 때 좀 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기사입니다. 저 우리 군에 결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읍면도 한 명씩 다 결혼입니까? 예. 그럼 어떻게 이거 충원을 하시나? 요청을 좀 하시던지. 예, 저희가 이제 결혼을 일찍 해서 이제 충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충원하는 인원하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휴직에 들어가는 외부 오핏이 들어가는 이제 그 인원들이 좀 많고
뭐 전출교육 그래서 그러니 항상 여유기가 되긴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총론 계획할 때 그 사실 준비하는 그런 인물보다는 조금 더 요즘은 총론 계획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은 별다른 일 없더라도 좀 부서에서 해주시고 특히 제가 부탁드린 말씀은 우리가 시도 불급이 막 들어오면은 읍면에 배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읍면에서는 잘 모르는 데다가 군에서 근무하다가 한 15 뛰고 육수를 뛰고 읍면에 배치하면 더 나은데 전혀 모르는 직원들을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이 좀 안 좋은 그 반응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제 참고를 해서 15기간만이라도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그래야 읍면도 알고 다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방안으로 이제 수습부터 이제 15기가 주면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조금 계속 있다가 좀 원부를 배워서 그렇죠. 면으로 이제 내려보내고 있긴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군 전체적으로 좀 경력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3페이지에 네. 마을 활동에 항상 네네. 뭐 그분들이 뭐 활동하는데 6명 있는데 1년 정도 겪었잖아요. 네. 어때요? 활동이? 일단은 마을에 가보니 현장 활동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11개 의원인데 6명으로 좀 커버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지역이 넓어서 그래서 이제 과장님, 이 활동가 분들이 마을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예, 마을을 찾아가는 마을에서 초빙하는 마을을 놓고 예? 마을에서 초빙하는 활동가를 초빙해서 그런 걸 놓고 우리 활동가들 찾아갑니까? 예, 활동가들이 이제 찾아가서 그렇고 이제 또 이제 사전에 네. 이제 서로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나가서 하고 그러는데 이제 주로 이제 활동사 저기 일들은 저희 우리가 현재는 지금 마을 단위라 했지만 그런데 공모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을 발굴하는데 또 상담도 해주고 있고 또 보조금이랄지 그런 거 정산하는데도 도움 주고. 그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그 마을에 좀 해당사항이 되는 것을 활동가가 갑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그냥 갑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특별히 어디 이제 군에서 뭐 저기는 아닌데 아까 그런 목적에 예, 마을 자원이동 조사가 필요한 그런 마을 또 저희가 이제 청정전남 같은 마을을 지금 현재 지금 연마다 45개의 마을 정도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마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또 이제 그 마을에 공모를 예정 중인 그런 면에서 되게 마을.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저기 뭐 군사나 학사이나 수어나 보면은 역사, 문화 그런 말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좀 한번 같이 한번 6분하고 개발하고 예. 또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마을에서 뭐 된장을 한다든가 예. 뭐 제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도 활동가에서 왜 그러냐면 이 활동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을이 떠나지 않게끔 보관하는 것이 어떻게 이 마을이 활기차게 돌아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6명의 활동가가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발굴 좀 하고 그리고 하는 6명도 상당히 부족한 거 알지만 그래도 그 기업을 그렇게 좀 시켜서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뭐 활동가도 체크하고 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마을 활동가를 준 목적이 그 목적이 좀 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다니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을만 크다해서 의식가고 유식가고 크다해서 그런 것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역사 문화 또 거기에 있는 어떤 공모사를 들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 물론 대단히 잘 하시겠지만 그런 걸 한다면 더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박영아 청년 정책과장 나오셔서 공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 청년 정책과장 박영아입니다. 인구 청년 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로 진학센터 지원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진로 진학센터 운영을 1년 했나요? 2년 했나요? 작년 10월에 그럼 아직 1년이 못 됐네요. 네. 그러면 지금 성과가 좀 보인가요?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성과. 그럼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입시 설명회 또 그리고 진로 진학 관련한
수시 입시나 정시 관련한 그런 학생들의 상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좀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한 353명 정도가 저희 센터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마더 아카데미 운영이나 센터의 상담이나 진로 그 안내 외에도 학부모님들을 전문 진로 상담 전문 자격과정 운영을 해서 학부모님들도 학생들과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센터 운영에 좀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6월 2일까지 한 319명 정도 부모님들, 학생들 계속 1대1 컨설팅이라든지 진로 상담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숫자, 작년에는 330명, 작년에는 319명 이렇게 숫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숫자를 학교를 통한 집단 상담이니까 아니면 개별로 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학생은 얼마나 되죠? 1대1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작년에 한 34명 정도 1대1 컨설팅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0여 명 이상 됐는데 현재는 센터 홍보를 위해서 학교 저희가 방문해서 학교하고 일정 조율을 해서 그룹으로 학습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담이나 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진로 진학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교 학점제가 지금 2026년부터 시행되나요? 내년부터 시행되죠. 그러면 굉장히 고교 학점제 운영에 대해서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지금 정확한 이해도와 그런 부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해서 혼란이 진로 진학을 선택하는데 혼란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진로 진학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대비를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학점제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적극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 시행에 운영하는데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학생 학부모 대상 입시 특강이라든지 대학 입시제도 또 고교 교육과정들의 변화되는 부분들은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좀 더 자세하게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또 변화되는 과정들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 또 센터에서 학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영암의 교육이, 영암음의 교육이 문제가 이제 고교 학점제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교묘화 학급이 못 되다 보니 전문적인 교육을 못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진로 선택을 할 것인가, 학점제를 어떤 관리로 해서 가야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난해할 것 같거든요. 학부형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시행되는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진로 진학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39대제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운영에 있어서요. 금년도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확정해서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10개 분야해서 지금 585명 신청을 지난 6월 초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 결과가 나와서 다음 주에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7월 초에 장학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예전에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학금 선정할 때 자격 요건을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자녀가 학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외로 나가 있는 학생들도 좀 배려해서 여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한 적 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 반영됐나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은 이번 이사회 때 조금 논의를 해서 그 이사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이 부분 시행 여부나 이 부분에 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 모집했던 그 계획에는 저희 당초 그 재단에서 당초 나와 있던 연간 그 사업 계획에 이미 포함된 10개 분야만 현재는 그 신청을 받아서 모집을 했습니다.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그렇게 뒤로 미루고 지금 충분히 금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제가 그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금년 2024년도 장학금 모집 공고에 참고하시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안을, 의회에서 나오는 제안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 해외 그 유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 영암스타 50인 선정이라든지 그 예체능이나 아니면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 지원하는 취지로 50인 스타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으로 좀 그 카바를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좀 그 이사님들이나 또 재단 쪽에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는 국내하고 좀 학점 제도라든지 학교에 대한 그런 그 정보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번 계획에는 조금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니, 예.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만 방금 답변할 때 지금 이사회 의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사회에 의논하는 절차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늦지 않느냐. 왜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그걸 이사회 상정을 왜 이제서 하느냐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정말로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제안이나 지적이 나왔을 때는 바로 어떤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끝으로 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 청년의 소통의 장, 뭐 청년의 교류장 이렇게 아까 보고하셨죠. 근데 신중년의 청년의 교류장, 소통의 장 이런 걸 함께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신중년 네, 앞으로 그 신중년층을 저희가 지역으로 귀촌하는 이런 어떤 그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그 지역 정착하는 관점과 함께 일자리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참여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영역을 본다면 저희과뿐만이 아니라 뭐 일자리 경제과라든지 복지 관련 부서 여러 부서들이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부서들과 좀 의견을 나눠서 그런 장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부장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쪽에 청년 문화의 거리 주성 부장님하고 후보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기억나십니까? 네. 상징 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현재 상징 조형물은 지금 저희가 아직 설치 안 됐고요. 일단 구간을 지금 좀그 소통센터 그 앞쪽에서 오아시스 모텔, 카페베네 그쪽 구간을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인 그 거리 조성에 1구간, 2구간 이제 네, 3구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행사비가 아마 1억 3천 정도 인프라가 2억 2천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 전에 업무부 때도 좀 인프라 구성에 먼저 중점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비를 별도로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청년문화거리 조성은 도시 디자인과라든지 우리 그 일자리 경제과라든지
청년 이 그러니까 거리 조성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도시 디자인과나 이쪽에 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그 경관 조성 관련한 도비를 아직까지는 중간중간 아직 지금 사업 아직까지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도비 사업으로 그 도시 디자인과에서 사업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프라가 좀 행사비에 있어 너무 많지 않냐, 너무 적지 않냐. 그 부분 지적을 흘러가고 네. 전문화가 보이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없어서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토지 매입비도 들어있는데 예? 토지 매입비 토지매 있죠. 예. 청년 문화거리 조성 구간에 앵커 시설 내지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 공유주거 사업을 내년에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는 단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어서 군정 홍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군정 홍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홍보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과소관 군정주요 업무 진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실 의원님 보시면 질의 없습니까? 최대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 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일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07회 양문의 제2차 정례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